자, 여야 대표 정치 구단들과 함께하는 월간 한판 쓴소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영혼의 단짝 두 분이 함께 나오셨어요. 먼저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혼의 단짝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아주 영광입니다. 네. 예, 이재호 저도 상임고문님도. 뭐 아주 대만족입니다. 진짜까지 김 소장님 인사 나눴죠. 안녕하세요. 예. 뭐 두 분이 오시면 저희가 좀 편안하게 뭔가 방송을 그냥 어르신 말씀 들으면 되니까. 예, 두분 말씀 드리려고 예, 모셨습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두 분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정부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이재호 상임 고문님부터 평가해 주시죠. 총평? 그런 평가는 야당이 뭐냐. 아, 그렇습니까? 자, 이상민 의원님부터 좀 해주세요. 저는 아침마다 그 출근길에 기자들 질문에 예. 답하고 하는 건 도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적절치 않은 것도 있지만 예. 그는 잘하는 거다. 아. 박수 치고 싶습니다. 아, 예. 그리고 청와대 개방도 어쨌든 잘한 거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나머지는 다 못한 거다. 두 개 빼고 다 마음에 안 드세요? 특히 인사가 만사인데 아, 검찰 중심 인사. 검찰 중심 자의 측근 중심. 아. 그러면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향성을 누구나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이재호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예. 편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반대쪽 얘기를 자꾸 듣고 그쪽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분은 그 더 편향에 편향을 거듭하는 것 같아서 최적의 인사라고 대통령을 말씀하시는데. 처음 해본 건 이해되는데 예, 이해되는데 예. 뭐 계속 처음 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단임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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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네. 이재호 고문님 같은 분이 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 받으면 좋겠다.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될 텐데. 예. 최적이라는 말이 예. 이게 정부 조직의 최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예. 자신에게 최적인 방안을 찾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좀 겸손해야 되는데 예. 좀 이렇게 딱 보기에 우쭐거리는 느낌을 딱 받아요. 대통령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아, 우쭐거릴만 하죠. 하겠지만 예. 그래도 국민 앞에서는 좀 겸손하고 좀 진중한 모습 해야 되는데 예.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어떨 때 제일 우쭐거리시는 것 같아요? 출근하실 때? 그 도어스태핑 할 뭐 때? 하여튼 발언이나 뭐 태도할 때 그냥 단정 짓거나 예. 뭐 이렇게 규정 짓고 뭐 탁탁탁 하고 예. 그런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아. 해봐서 안다. 해봐서 뭐 이런 그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주위의 참모들도 얘기 못 할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권위에 눌려서. 그렇군요. 그걸 터줘야 되는데 예. 못하게 되면 이제 자꾸 독선에 빠지고 아집에 빠지죠. 예. 그런 고집불통이라는 느낌을 딱 받아요. 그러지 윤석열 않길 대통령이. 바랐는데. 예. 한 달 신림동 됐는데. 고시원에서 이렇게 어렵게 그 공부할 때를 잊지 않으면 고집에 빠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저 신림동 그 이렇게 고시촌. 만년 그 고시생 멤버였기 때문에 예. 많이 도전하셨었군요,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호 상임 고문님은 네. 자, 윤 대통령.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 뭐 다 동의하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기는 빠르고요. 예, 빠르죠. 예. 이제 한 달 정도 그렇습니다. 지냈습니다. 한 달이요. 아직 5년 기간 중에 한 달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한 달 동안에 평가하는 거는 그거는 뭐 가능하죠. 가능한. 보면. 예. 그죠? 그 뭐 평가라기보다 보면 우선 뭐 잘하는 거는 평가할 만한 거는 그 대통령의 권위를 좀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문화를 좀 이렇게 아주 국민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그 대통령이 지금까지 왔던 역대 대통령이 했던 그런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예. 그런 그 대통령 문화를 좀 새롭게 바꾸는 거. 그거는 좀 평가할 만하다고 봐요. 어떤 거 좀 안 하고 싶죠? 청와대 옮긴 거. 청와대 옮긴 것도 그러고 예. 뭐 광주 그 5.18 함께 내려간 거. 함께 내려간 네. 것도 그러고 봉화마을도 뭐 왕창 내려간 것도 그러고 뭐 기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뭐
주말마다 뭐 물건 사러 댕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아, 그 빵 사러 네, 가는 그 빵도 거. 사고 뭐 신발도 사고 뭐 그런 거 뭐 비판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는 행위 자체야 뭐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근데 네. 그런 문화 대통령의 문화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 아, 그거는 뭐 나는 좀 평가해야 일상적인 된다. 생활을 한다. 저- 그런 인식을 줄 수 예, 있으니까. 저도 그 부분은 평가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봐요. 시비 좀 안 걸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건 그냥 빵 뭐- 사 먹고 그냥 그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요. 그냥 좀 그건 뭐 내줬으면 시비 걸 좋겠어요. 대사에 아니죠. 그거는 비유걸 뭐 누가 시비 거네? 아니 그래 그거는 야다에 뭐빵 사러 갔는데 뭐 교통체증이 어떻다 무슨 뭐 물론 영화 보러 갔는데 뭐 북한에서 방사포를 쐈는데 네. 그 영화 보는 시간 아닌데 쐈는 몰라도 예. 영화 보는 중에 방사포가 쐈다고 보고 들어오면 영화 그만 보고 나와야지. 나와야죠. 예. 나와야 되고 네. 또 방사포로 가는 거는 뭐 일상적으로 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바로. 예. 지난 정부도 안 알렸다 하는데 그건 지난 정부니까 안 알리는 거고 예. 그 따라가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뭔가 다르다고 한다면 예. 즉각 알리고 뭐 그런 건 해야지. 예.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잘 못한 걸 따지자면 굳이가 아니고 굳이 일반적인 거. 잘 안 보이는데. 아니, 난 뭐 내가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예. 같은 편이니까 그래도 알겠습니다. 굳이란 국민의- 말을 예, 써야지. 굳이 안 쓰셔도 굳이 안 되는데. 쓰셔도 되는데. 예. 굳이 안 써도 되지만은 예. 총평을 하면 예. 윤 대통령이 좀 검사물이 덜 빠진 것 같아요. 아, 검사물이 덜 아직도 빠졌다. 검사물이. 어디서 그런 거 느끼세요? 검찰총장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검사를 오래 해서 검사하고 말고 딴 거 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대통령 됐으니까. 그렇죠. 검사물이 덜 빠졌다. 검사 문화가 아직도 몸에 배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그 출근길에 도스태핑 인터뷰. 기자들하고 말할 때 질의응답. 보면 몇 가지 꼭 지적을 해본다면 예. 뭐 왜 검찰 인사만 하냐 하니까 뭐 지난 정부는 안 했냐 뭐 문 정부는 안 했냐 아, 민변 많이 하지 않았냐? 민변이 뭐 도배를 했다 예. 이런 이야기. 음. 그 다음에 뭐 그 김건희 여사가 뭐 봉화마을 뭐 데려가고 뭐 이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뭐 대통령 처음 해봐서 뭐 모른다든지. 어떻게 방법 좀 알려달라. 뭐 이렇게. 대통령이 다 처음 하는 거지. 뭐 대통령이 뭐 예. 그 다음에 뭐 또 왜 정치 보복하냐 뭐 이렇게 하니까 지난 정부는 안 했냐. 네, 민주당 때는 안 이런 했냐. 이야기. 그거는 그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지. 아. 친여권 인사들이라 국민의힘 당직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 공격을 하면 거기에 토론하면서 여야 할수 대응하기 있는데. 위해서 야 당신들은 안 했냐 넌 더해서 뭐 할 말이 뭐 있어 뭐 이렇게 하지만은 대통령이 예. 지난 정부는 안 했냐 이 이야기는 잘못하면 검사들이 받아들일 때는 아 이건 마음 놓고 잡아가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 놓고 그죠? 잡아가라. 나는 그린라이트다. 예를 들면 아니, 그린라이트를 아. 실제로 쏴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안 그런데 반대편에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지. 그리고 뭐 당신들은 민변을 도배를 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도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예. 근데 앞으로 계속 검찰 자기 주변에 인사를 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어허. 이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필요하면 예, 쓰겠다. 예, 또 뭐 대통령 처음 해봐서 뭐 잘 모르니까 말하기 달라. 그 말은 아주 부적절한 말이 아주 부적절하다. 아주 부적절한 대통령을 처음 해도 네.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걸 굳이 뭐 무슨 뭐 해보고 안 해보고 뭐 누구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기 전에 대통령 부인도 공인인데 예. 자기 부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는 상식이잖아요. 예.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좋은 의미는 뭐 솔직하고 맞아 뭐 꾸밈 없이 이야기한다 이거는 좋은 점인데 예.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리를 놓고 볼 때 아. 그건 좀 부적절한 표현이 그 제가 볼 때 이제 이상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 굳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굳이가 아니고 일반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보편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굳이 말한다. 예, 저는 또 하나 거기에 덧붙이신다면. 결정적인 걸 말씀드리면 결정적인 거. 소통이 잘 못합니다. 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특히 끼리끼리 뭐 이렇게 소통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같은 편끼리 하는 건 자기 확인하는 거죠. 예. 중요한 건 반대파 비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야당의
와의 소통을 얼마나 잘 하냐인데 대통령 당선인 때도 그냥 보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하고 그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라도. 뭐 무슨 예. 김치찌개 뭐 소주 마시는 그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계속 대화 영수회담. 채널을 열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고 대통령 된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냥 뭐 형식적인 그런 거를 하려고는 하지만 예. 진실한 소통을 과연 할 의사는 별로 없어 보여서 예. 그게 그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오늘날 이재호 의원님. 예. 전국의 이 여야의 갈등 대립 혼란은 이건 국민님이 자초한 점이 있어요. 아하. 내가 보기에는 예. 당선인 시절 있잖아요. 그 2달간이란 그 황금 같은 시간. 그때 우리가 뭐 우리 이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누차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이 예. 요 기간이 황금 기간이다. 요때 야당을 접촉해라. 인수위 때. 인수위 요 기간 동안에 야당 의원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야당 대표들도 만나고 필요하면 야당 당사도 가고 집중적으로 야당과 소통을 해라. 요 기간에. 예.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 얼굴 체면 봐서해서 막 반대 못하겠다 소리 나올 정도로 아하. 집중적으로 딴 소통이 필요 없다가 국회가 야당하고 소통해야지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협치라든지 뭐 이거 모든 국민하고 다 협치하고 상생하나요? 예. 국민의 대표가 야당의 국민의 대표잖아요. 야당을 집중적으로 대통령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말하자면 예. 그래서 뭐 선수별로도 만나고 상임위원장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야당의 지도부도 만나고 야당의 원로들도 예. 야당의 원로들도 이상민 의원 같은 분도 만나시고. 많이 물론이죠. 저는 비주류로 만나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볼 때 야당 원로들도 볼 때 윤석열 그 검사 출신이라서 그렇지 않게 봤는데 진짜 사람 아주 소통 잘하는구나. 화끈하고 예. 아주 정직하고 아주 사람 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예. 청문회를 그렇게 까다롭게 할 수도 없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사건건 뭐 이거 갖고 여당하고 발목 잡고 할 수도 없고 예. 사람이라는 게 염치가 있잖아요. 아. 술 먹고 밥 먹고 시큰친하게 지내놓고 뭐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굳이 못 우기잖아요. 예. 몇 번 하다 말지. 예. 이거는 국민힘도 마찬가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힘도 집중적으로 여당 됐다고 폼 잡고 뭐 고기 힘주고 뭐 이제 우리가 여당 됐다 이렇게 설칠 게 아니고 예. 여당 되는 그 순간에 야당의 처지를 생각하고 야당 의원 만나서 우리 잘하겠다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놨으면 오늘날 이 여야의 대립이 이렇게 심하지 않다고요. 고모님 근데 왜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뭐. 아, 안 의지가 하는데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모르지 그거는 내야 알 수가 없지 본인이 가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했지.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또 내가 정치를 좀 해봤잖아요. 구단. 예. 뭐 구단은 아니라도 8단. 내가 하도 5선도 하고 뭐 알겠습니다. 정부에도 있어봤고 좀 해봤잖아요. 당대표도 하시고. 내 경험이 예. 경험이- 그런 소통 제일 잘했던 대통령 누구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제 야당한테 막 구워 삼고 와, 저 이 대통령 때문에 내가 진짜 반대를 못 하겠다 느끼게 만들었던 대통령. 그건 뭐 저 지난 대통령들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이분들은 다 일정에 다 했죠. 아, 다 하셨어요? 했죠. 그럼요. 다 어. 하고 야당 대표들 개인적으로 청와대 불러도 식사를 하고 뭐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간이 인수위 기간이거든. 그게 놓쳤다. 당선자 요 시간. 이때는 뭐 별로 걸릴 게 없잖아요. 그때. 근데 윤석열 근데 대통령 그걸- 위해서 좀 변호를 하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이제 막 검수완박 법안 엄청나게 통과시키고 막 난리를 했기 그것도 때문에 윤 검수완박 대통령은 또 검수완박 하기 전에 예. 이 소통 작업을 먼저 했으면- 들어갔으면 안 했다 그것도. 차마 민주당이 검수완박 못하지. 아. 내가 잘하겠다. 예. 당신들 염려 내가 다 맡겠다. 하고 대통령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문화는 체면 문화잖아요. 서로 그런가요? 얼굴 보고 오고 체면 봐서도 못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국민힘도 그걸 안 했죠. 음. 완전 여당 됐다고 뭐 폼 잡을 생각만 하고 야당 어떻게 공격할 거면 이 생각만 했지. 예. 대통령 아예 야당 쳐다보지도 않았지. 음. 이렇게 해갖고 결국 오늘날 검수완박도 하고 지금 이렇게 서로 안 만나고 사달이 나고 국회 그것도 그러니까 야당도 뭐
근데- 애따 법사위원장 줄라캔데 안 주겠다. 막 이렇게 땡깡 부리는 거 아니면 땡깡이거든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야, 제 이상민은. 생각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으로는 뭐 협치 통합하지만 예, 첫 말씀으로는. 일정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예, 예. 대통령 당선되고서도 협치와 통합하겠다. 그리고 야당 여소야대는 민주주의의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된다. 그 말을 진정하게 믿으면 진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말씀 소통을 하고 예. 아주 정말 진정하게 할 것으로. 그런데 쭉 지금까지의 기간을 보면 전혀 소통이 없어요. 한 번도 소통이 없어요. 그걸 보면은 아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계속 갈등 구조를 불러일으켜서 가져가겠다? 아. 이걸 총선까지 끌고 가서 야당이 발목 잡아서 못했다. 이런 정략적인 당리당략적인 것이까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막 야당에 대해서 대립 구도를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좀 걱정스러워요. 신 작가님. 그 야당은요. 아, 여당이 이재호 의원님? 야당하게 달린 거예요, 사실은. 여당하게 달려야 돼. 야당은? 나는 야당도 10년 해보고 여당도 10년 해봤는데 아, 예? 20년. 여당은요. 야당은 여당하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 굉장히 중요한 명언입니다. 신 작가님 질문하실까요? 아니 뭐 예. 질문보다도 좀 첨언을 좀 예, 첨언해 드리자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그런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막 이럴 거다, 검찰 공화국이 될 거다는 막 약간 공포를 막 조장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 공포가 허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완전히 반대 길을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검찰 인사 상대를- 출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쪽을 무색하게 만들고 당신들이 했던 얘기가 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우였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됐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갖다 노스트라다무스로 만들어 그렇죠. 버려가지고 아. 상대방한테 정책 정당성을 줘버린단 말이죠. 예. 그런 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도 검찰공화국이다 뭐 가는 게 예. 우리가 군인들이 전두환 노태우가 군복 입고 쿠데타 해갖고 정권 잡았지만은 예. 오공황 대통령 되는 건 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됐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다 그죠. 그러나 군복 입고 바로 정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 정부다, 군사 독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옷 벗고 바로 대통령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요직에 10서너 자기 아주 검찰총장 최측근들. 할 때 측근 썼죠. 그중에 법무부 장관, 핵심, 금감원장 이런 건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을 갖다 쓴 것 아닙니까? 특수통들. 그러면 야당이 볼 때 저 검찰공화국이다 하면 그 누가 봐도 저 검찰공화국 군사정부다 군사정부다 하는 것도 뭐 군인들이 모든 걸 다 차지해서 군사정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핵심을 다 차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찰의 핵심들이 주요 자리를 다 차지했으니까 야당 비판할 때 검찰공화국이라고 할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야당이 검찰공화국 이렇게 비판을 하면 예.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평생에 검사를 했고 검찰을 몸담았다가 예. 지금 들어왔는데 정권 초기에 국정을 안정시키고 운영하려면 어차피 내가 믿고 신뢰할 사람을 우선 쓸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몇 자리는 그렇게 쓰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내가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불이 있습니까? 이렇게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나가버리면 아. 국민들이 그래 그건 뭐 윤석열 말이 맞네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걸 굳이 뭐 검찰공화국이다 뭐다 하면 그걸 야당들어 그걸 대응하고 뭐 공격하려고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정치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이 뭐 말하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예. 그래서 더 이상 야당이 그걸 갖고 정쟁화를 못 물고 못하게. 늘어지게 해야지. 아이락하면 그 야당이 아이락하면 가만히 있나요? 지금 야당도 별난 야당인데 아이락하면 계속 달려들고 별난 야당. 여당은 못해도 야당은 좀 해요. 저당이. 근데 고모님 저는 그 지금 말씀 들으면서는 참 이해가 안 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하고도 관계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요 임명이나 대통령실의 인원 구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뭘 상의한다 이런 느낌 못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도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의진 보시기에도 안 하는 거는 뭐 대통령이니까 뭐 인사권자 그러다 치더라도 당정 소통.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국민의힘도
지금 7명인가 몇몇 정문에서 통과 안 된 사람을 임명했잖아요. 예, 장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30몇 명이나 왜 정문에 통과도 안 된 사람을 왜 임명했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집권 한 달 만에 7명인가 17명인가 몇몇 정문에 통과 안 된 임명해서 앞으로 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런 것도 이 국민의힘에서 굳이 야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증을 쫙 해보고 네. 요 사람은 안 된다. 굳이 야당에 반대하기 이전에 이건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줬어야 용산에서 됐다. 대통령실 이야기를 해야지. 당이 안 됩니다. 쓴소리 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 복지부 장관 하나 지금 하고 예.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하고 예. 그 둘로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나머지 7명을 임명했잖아요. 지금 또 문제가 되는 뭐 박순애인가 예. 또 무슨 의혹이 있죠. 김수인가 뭐 예. 저 교육부 장관 문제 시끄럽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청문회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거니까 예. 이것도 보고 자기네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먼저 당이 대통령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당의 공격을 사전에 막고 전국을 안정시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아 청와대 뭐 대통령 임명했으니까 우리야 뭐 두고 본다고 그런 당과의 소통 정무수석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진 정무수석이 해야 되는 게 정무수석은요 용산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의도 민주당에 살아야 돼요. 지금 그렇죠. 정권 초기에는. 예, 정무수석이 일을 안 저는 하는 한 거죠. 번도 그러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의원님 만나보셨습니까? 예, 아니, 뭐 나도 뭐 언론도 정무수석이란 사람이 예. 용산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사람 밥 먹고 출근을 민주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으로. 아니 민주당 의원님 못 보셨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무수석을 하지 뭐라 그 월급제를 하고 앉아 있는 건지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예. 아, 정무수석이라는 게 당정, 야당하고 당정, 소통을 하고 소통. 정무수석 예. 앉혀놓은 거지. 예. 뭐 시간 까먹고 월급 다 먹으러 앉아놓은 게 아니, 근데 아니잖아. 그 우선 대통령이 그거 정무수석한테도 살아야지, 그 역할을 맡겨야죠. 매일 당신 갔다 와라. 가서 갔다 와라. 하고 좀 해라. 임무를 줘야 되는데. 그 누구누구하고 다리 좀 이렇게 연결 좀 해서 한번 식사 자리도 마련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무수석까지 갔으면 국회의원도 몇 번 한 사람인데 예. 대통령이 그 일일이 안 시켜도 아 자기 임무가 뭐다. 내가 야당하고 이진복 소통의 수석. 임무다. 예. 그럼 자기가 대통령 말하기 전에 살아야지. 정무수석이 처음이라서. 저기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니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 잠깐만요. 아, 우선 정무수석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진복 정무수석이 임명돼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같은 알고 편이 있습니다. 너무 욕하는 거 아니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제 정권 초기인데 오늘 이제 산업 블랙리스트 백현동 수사가 이제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 기획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이제 고문이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이 민주당 때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기획 수사 맞습니까? 이상민 의원님 기획 수사입니까? 저희는 기획수사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야당이 그렇게 할 수밖에 돼 있나? 뭐 그러건 안 그러건 혐의가 있다면 수사는 해서 혐의가 있다면 진상을 수사를 규명하고 진상 규명해야 오히려 되고. 저는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진짜 거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뭐 사실은 명명백백히 아무 떳떳하다라고 하면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오히려 그걸 벗을 수 있는 의혹을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뭐 그에 대해서 맞대응해서 저는 그걸 벗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좀 아픈 만큼 예. 더 크게 성숙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다만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동을 비춰볼 때 좀 예. 뭔가 좀 깔끔하지가 않고 의심스러운 좀 편향된 수사마저 이런 그쵸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언동이나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뭐 민주당부에서도 했는데 뭘 우리 못하냐 뭐 이 얘기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정치보복 또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저희한테는 걱정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정작 해야 될 또 영역도 있잖아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또는 그 누구죠? 그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예. 어머니와 관련된 뭐 농지 무슨 건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은 다 스톱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자기 건 안 하고 남의 것만 공격하면 어쨌든 그 당하는 쪽에서는
의심을 상당히 하고 이건 공정이냐? 편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이재상이 고문님. 그걸 나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다 기획수사다고 할 건 아니고 그건 민주당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올 건 아니고 그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자기네들 5년 내내 적폐수사한다고 그 뭐 그냥 각 부처에다 뭐 적폐청산과까지 만들어 놓고 난리 법석을 떨었으니까 그거 저 윤석열 민주당이 당시 검찰총장이 예, 그러니까 뭐 앞장섰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했으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그걸 뭐 정치보복이다 기획수사 이렇게 말할 형편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신들도 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정치보복이다 기획수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당연히 수사한 사람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 뭐 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러면 지난 정권 사람들이라고 정치인들이라고 봐주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서 갖고 뭐 정치보복이다 기획수사다. 그건 정치보복 기획수사는 문재인 정권이 전문이잖아요. 그게 아주 그게 아니, 전문으로 반론해 주세요. 그 민주당 전문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그러니까 어쨌든 5년 동안 그것만 했죠.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말하는 게 염치 없는 소리고 낯간지러운 소리지. 자기네들이 아니, 5년 내내 그렇게 해놓고서 아니 우상호 그러니까 본부장 우상호 비대위원장. 위원장 말 맞다나 예. 저희들도 정권을 잡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정권 잡아서 다 해놓고서 뭐 지금 와서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나 지금까지 일어나는 거는 이미 선거 대선 후보 때 대선 전에 이미 계속해서 누적돼 왔던 사건들이잖아요. 예. 그걸 이제 좀 속도 내서 속도감 있게 조사 수사한 거니까 나는 그거 갖고는 시비 걸 게 못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제 저는 진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사람을 잡아가려고 이것저것 쑤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는 뭐 국민들도 뭐라고 하겠지만 예. 지금 하는 이거 갖고는 뭐 그렇게 민주당 시비 걸 건 못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상민 혐의 의원님? 있어서 조사를 하고 명명백계 박탈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가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그러니까.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의도는 쉽게 알기는 어렵지만 나타나는 여러 가지가 비례성에 맞게끔 합당하게 이루어져야지 과잉으로 된다든가 이러면 과잉 수사.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의심받을 것들이 많겠죠. 고문님 전 그런 걱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경부를 그렇게 했고 산자부를 해봤지 않습니까? 요거 되네. 그럼 이제 어디를 갈까? 그래서 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이렇게 다른 부처로 똑같은 식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 청와대 행정관과 장관 간의 연결고리에서 블랙리스트 이렇게 해서 다른 부처까지 확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이게 지금 적절할 그러니까 부처에 것인가? 뭐 근거가 없는데 드러나는 것이 없는데 의도적으로 다른 부처를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거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이제. 예. 그러나 일부러 뭐 사람 잡아가려고 뭐 그저 확대하거나 뭐 저도 그러진 않긴 바라는데. 넓히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나온 건 사실 이거 산업부 블랙리스트도 사실 전 정권에서 이미 그러니까. 했던 거 그 수사가 지금 이어지는 것뿐이고 백현동 수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 거고 그다음 수사 주체가 검찰도 아니고 경찰이잖아요 지금. 근데 전혀 다른 건데. 그건 정권 들서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 정권부터 쭉 해왔던 해왔던 거니까. 것들인데. 그건 갖고 뭐 나는 민주당이 좀 속은 쓰리겠지만은 그거 갖고 뭐 시비 걸건 못 아니 되고. 오히려 이재명 의원의 그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러니까 활용해야 된다고 아마도 제가 생각합니다. 볼 때는 무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아직 뭐 수사를 지켜보셔야 되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뭐 무고하면 자신 있게 나가는 거고 그냥 아니. 가가지고 바로 나는 무고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다 털겠다 철저하게 하면서 뒤져봐라 뭐 이렇게 오히려 나가면서 제 지지자들 암심을 시켜야 되는데 방탄 딱 치고 이러는 것들. 그렇게 하면 다음 대통령 되지.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수사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뉴스에 요즘 굉장히 많이 네, 나오시죠. 워낙 주목도가 높은 인물이에요. 예. 저보다도 한 몇십 배 높은 분이라. 이상민 의원님보다 많이 나오시는 거 저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하고 어디 봉화마을도 가고 이렇게 예. 아, 가는데 이상민 의원님 가시는 거 전혀 하나도 뭐 안 나오는데. 기자분들이 관심도 안 갖고 뉴스거리도 안 되고 다음에 그 대통령이랑 결혼을 하세요. 아, 그래서 사모님을 출마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 그렇지. 사모님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남편이 되니까 예. 그 저 영국 왜 그 영국 왕실의 그 여왕 그 남편이 필립공 뭐. 빌립공 있잖아요. 그 얼마나 폼 있어.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그 김건희 여사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또 이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 그 부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언니들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또 이게 기자들이 또 기사를 썼어요. 이런 논란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제 저는 예. 이제 물론 이제 저희 당에서는 예, 대체로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예, 저는 뭐 그게 그 뭐 그냥 사사롭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예, 뭐 중진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부인들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민주당의 언니겠죠. 경우도 실제 그런 경우도 언니니까 있고요. 언니라고 부르는 거 예. 아닐까요? 그리고 예. 뭐 호칭을 뭐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뭐 그건 뭐 제가 볼 땐 트집 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뭐 봉화마을 가는데 음. 누구 아는 사람을 같이 갔다. 뭐 물론 이제 그 대통령에 준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예. 좀 가능하면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하고 어떤 누구하고 껴서 같이 갔는데 그걸 뭐 크게 막 그렇게 뭐 막 매몰차게 뭐 과하다. 이렇게 할 네.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또 왜 언론이 그렇게 굳이 큰 뉴스로 다룹니까? 이상민 의원이 어떤 법안 낸 거 이런 걸 지금 다루고 그래야지. 아니 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진 의원들의 부인과 식사한 거는 아무도 몰랐죠. 공개도 안 됐죠. 며칠 있다가 뭐 전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티피컬한 조용한 내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중진 의원들의 부인들과 만나서 뭐 이런 정도의 뭐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정이 공지가 되고 사적 행사인데 기자들 같은 건 취재단이 구성이 되고 현지 와서 취재를 하고 경호팀이 다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경호팀이 안 나오는 행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누군가를 시켜서 사진을 찍어서 이게 또 사적인 통로로 팬클럽에. 유통이 되고 예, 그렇죠. 이러는 건 문제라서 부분이 좀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상의원님. 예. 내가 뭐 같은 편끼리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제가 볼 땐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안 돼. 아니, 고문이 약간 주먹을 꽉 쥐셨어요 지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 첫 번째는 네. 그 건의 사랑인가 뭔가 하는 그 팬카페. 팬카 그걸 해체해야 됩니다. 아, 진 작가님은 같은 의견이시군요. 예, 그건 딱 제가 막 해체해야 되고 예. 몇 번 이야기는 해체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비서실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이 예, 왜 잘못했냐? 예. 부인의 사사로운 일정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하. 중진 부인들하고 뭐 밥 먹을 수 있죠. 그야 대통령 부인이 자기 당 의원들 그걸 왜 공개를 합니까? 며칠 지났으면 그만이지 그걸로. 그걸 그렇게 그야말로 사적 모임이잖아요. 사적 모임을 왜 공개를 합니까? 대통령 부인이 역대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역대 대통령 사모님들도 다 그렇게 뭐 식사들 하고 그래 했지만 그걸 언론에 그걸 뭐 공개하고 뭐 밝히고 폼 잡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 사저에 가도 그렇죠. 예. 비서실이 왜 잘못했다 그러면 우선 봉화마을 갈 때도 예. 전에도 보면 대통령 그 뭐 제2부속실 왜 없었냐고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한 소리인데 예. 제2부속실이라는 것이요 전에 보면 실장 한 사람, 행정관 두 사람, 담당 직원 한 사람 4명이에요 달랑. 아. 왜 4명이냐? 대통령 부인이 어디 갈 때는 실장이 반드시 같이 가요. 대통령 실장이. 네, 예. 반드시 같이 가고 의전이 필요한 거는 대통령 의전 비서관. 의전과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뭐 할 때는 의전과에서 나가요. 의전 예. 필요한 자리는. 예. 그다음 경호는 경호처에서 나가요. 그리고 부속실에서 할 일이 없는 그냥 담당 책임 비실장이 같이 수행하고 경호가 필요한 거는 경호처에서 나가고 의전이 필요한 건 의전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이 그렇다. 네, 공식적으로. 그런데 봉화마을 가는데 뭐 몇 사람 막 쫙 뭐 데려갔잖아요. 예. 그게 아직 물론 청와대의
부인 그 대통령 부인 담당 그 직원을 쓸 때 예. 대통령 부인이 친한 사람을 추천하죠. 아직 정식 직원이 되려면 한 몇 개월 걸려요. 그게 경찰에서 그 신원조회하고. 신원조회하고 막 공무원이 되려면 6월 달쯤 돼야 거기 하면 정식 직원이 될 거예요. 그러나 비서실의 정식 직원도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쓰질 않아요. 대개 제2부속실 만든다 하더라도 당에서 파견하거나 예. 대개 저 행정부처에서 여성가족부는 딴 부처에서 파견받거나 예. 이렇게 하고 자기 친한 사람은 어디에 쓰느냐 예. 이제 관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관저에 일하고 심부름하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직원이죠. 예. 그거는 자기가 평소에 데릴 때는 뭐 코바나인가 뭔가 그 직원들 갖다가 쓸 수 있어요. 거기 코바나 콘텐츠 직원. 관제 일하고 예. 심부름 막 이건 편하니까 자기네 예. 관제에서 뭐 그러나 대통령 그 부인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창구는 다 부처에서 지원받거나 당에서 지원받거나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인원도 많지도 않아요. 내가 네 명. 이야기했듯이 4명 정도밖에 안 돼.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 부인 어디 간다 그러면 실자에 팀장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의전이 필요하면 의전과에서 먼저 나가서 하는 거고 경호가 필요하면 경호처에서 나가는 거고 그런데 굳이 대통령 부인이라 그래서 뭐 짜들어 요란스럽게 할 알겠습니다. 게 없어.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속실을 만들면 안 되느냐? 왜 그걸 없었냐? 이게 권력기관 비청와대 용산 비서실 안에 하나의 권력기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2부속실 안에 권력기구가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쫙 줄 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인데 줄 서는 것보다가 김건희 여사인데 줄 서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 왜 접촉하기 편하니까. 아, 부속실 생기면 편하고 뭐 말하기도 편하고 만나기도 좋잖아요. 예. 대통령 그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아첨꾼들, 모든 간신들, 뭐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 전부 다 그쪽을 통하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공개된 김건희 여사 성격을 보면 사람이 뭐 그런 거 별로 안 가리잖아요. 뭐 별로. 그러니까 공적 통제를 받지 않고 공적 영역도 이 사람은 사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험한 건데 그래서 내가 비서실 잘못했다 하는 거 처음부터 비서실에서 직원 딱 줘갖고 야 니는 이거 담당해라 하고 해보면 그만이야. 굳이 공약했듯이 제2부속실 안 만들어도 돼 얼마든지. 예. 그리고 팬클럽 그거 없애라. 아니 출마할 것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팬클럽이나 그리고 팬클럽이라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모일 수는 있죠.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으니까 문제예요. 이게 그게. 모여갖고 이게 세대고 하잖아요. 남이 뭐 비판하면 짜들 욕하고 또 돈 모으고 뭐 이게 세대가 되어서 마치 이 그 개딸 비슷하게 예. 문바 비슷하게 되잖아요. 개혁의 딸.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 퇴행이죠. 그러니까 예, 고문이 큰 차이가 있는 게요. 여성조선에 나왔던 인터뷰를 기초로 이게 물론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만 강신업 변호사의 말은 김건희 여사께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팬클럽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해서 예, 개딸은 자발적으로 생겨가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내 말은 창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됐든 예, 고문님께 뭐 성격이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성격이 그래 알겠습니다. 된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만들어 달랐다 하더라도 그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만드는 거고 없애라. 대통령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없애라. 윤 대통령이 저녁에 둘이 잘 것 아닙니까? 예. 부인하고. 예. 그럼 이야기해야지. 여보 그 뺑클럽 그거 없애라. 그거 시끄럽다. 그건 뭐 필요나? 둘이 이야기해서 그거 없애야지. 그걸 왜 그걸 놔둬 그걸. 고문님 아직도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는요. 잠깐만 그만하세요. 우리 이상민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저기 너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좀 이 주목도를 많다는 걸 시샘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에 국민과의 관련된 이해관계에 사실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큰 문제도 아닌데 그 점도 있어요. 김건희 씨의 문제가 너무 막 가십거리로 좌지우지 되니까 언론도 네. 김건희 여사 움직임이 뭐 미주알고 잘다 보다가 그게 대한민국 발전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지금? 예. 그러니까 고문님부터 지금 우선 윤석열 김건희 정부 여사 초기에 말씀은 그만해 주시면 그 뭐 관계 있냐고.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이템 여기서 다 신경 끄면 멈추겠습니다. 되지. 언론이 뭐 미주알 고주알 틀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어. 그 이준석 얘기로 예,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면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예. 자, 우상호 비대위원장 잘 이끌고 있습니까?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약된 조건하에서 노력은 하지만 예.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시간도 짧고 또 여러 개파들이 찌들어 있는데 찌들어 자신들은 있습니까? 개파라고 안 안 하죠. 하고 있습니다. 연구 모임하고 있다. 왜 연구. 우리는 연구 모임이고 그리고 뭐 철험에만 집중 공격하는데 철험에는 물론이고 민평년, 민주주의 4.0, 예. 뭐 더 좋은 미래든 뭐 이런저런 이름 붙인 거 다 개파입니다. 예. 뭐 개파고 사실은 명목이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모이고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저 위세도 세력도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깨야 되는데 깨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리고 또 저 우상호 비대위원장조차도 예. 개파 이런 연구 모임 이거는 저기 지도부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줄 일이지 해체를 얘기할 얘기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건 한가한 얘기입니다. 한가한 지금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에 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에 비춰보면 완전히 확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관성에 의해서 갈 것이고 예. 그러면 2년도 안 남은 총선 때는 박살날 겁니다. 지금 제가 뭐 방송 언어로 이렇게 심한 얘기까지 하는 건 그런 절박함이거든요. 박살난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냐면 지금까지 했던 관행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안 그랬잖아요. 달라진 것도 없잖아요. 지난 뭐 대선, 지방선거 달라진 게 뭐 있나요? 그냥 당대 비대위원장만 바뀌고 뭐 하고 뭐 한다고 하고 여기저기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는 반성 모임 있지만 그건 그 전에도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가면 진짜 희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조건이지만 진짜 독 한 번 먹고 깨부수고 날려버려야 된다. 개파와 팬덤. 팬덤도 악질적인 팬덤. 그리고 찌들어 있는 개파. 두 개를 해결 못하면 민주당은 그냥 허우적거리 근데 의원님, 수밖에 없다. 예, 죄송한데 예를 들어 민평년을 예를 들면 예. 그게 해체한다고 해도 해체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 관계라는 것이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냐. 일단은 의식을 하죠. 그리고 그게 약화가 되죠. 개파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이런저런 모임 하지 마. 그리고 하여튼 그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같이 또 어떤 정책 뭐 이런 거 중심으로 모였다 어쩌졌다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면 일정한 문화가 조금 더 상승될 거다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을 것 같아. 일단은 이재용 의원님. 나도 뭐그 개파를 만드셨잖아요. 뭐나 자연스러워서 없는 사람이고. 개파 정치 수장하셨죠? 개파 예, 예. 수장이셔가지고. 그 이명박계 뭐- 수장하셨는데. 근데 지금 네. 생각하면 참 한심하게 짝이었는데 아주 반성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한심하게 짝이 없었다. 내가 지금 개파 정치. 생각해보면 예. 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내가 남의당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선언할 필요가 있지. 모이든 안 모이든 해체가 되든 안 되든 민주당 안에는 크고 작은 모든 개파는 해체한다. 선언할 선언. 필요가 있고 철험회 같은 거는 그 사람들은 김 소장 철험회 아니지. 아닙니다. 철험회는 그 청문회 때 헛발질한 것만 해도 한동훈 장관 할 때. 그 스스로 우리는 해체한다 해야지. 예. 그러잖아. 그 철험회 청문회 때 뭐 헛소리하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청문회 다 베리가 다. 의원직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의원님, 전 그 문제에서는 좀 다르게 보는 게 그러니까 철험회를 옹호한 걸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사람 중심으로 뭉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이념이라고 따지고 들면 끝도 없긴 한데 여하튼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하는 모임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린 이런 걸 하려고 모였다는 몇 안 되는 모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그분들 다 그렇게 대부분 다 모였다 이재명계가 하더라도 됐을 텐데. 아니, 그거는 선거 기간에 그렇게 좋아요. 됐긴 했지만요. 난 예. 그 김 소장 말 100% 이해하는데 그렇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 모였다 하더라도 예. 모이기는 그래 모였는데 모여가고 한 일이 이게 완전히 헛발질한 것 아니오. 그리고 그런 무슨 걸로 뭐 찌들어 있습니다. 저희 이 개파로. 뭐 이모라 개사고 뭐라 개사고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한 것 아니에요. 그래갖고 완전히 민주당이고 막 가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도 처음에 우리는 대선 끝났고 지방선거 끝났기 때문에 예. 일단 검수완박도 통과를 했고 예. 우리 역할은 끝났다. 해체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그 잘못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 철험회 회장 누굽니까?
최강욱 의원이 어. 만든 모임이니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최강 모임 지금 대법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렸든 안 걸려 그 두 번째 문제고 예. 내가 볼 때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내가 여야를 떠나서 네. 내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 볼 때는 개파 만드신 분으로서도 개파를 만든 사람으로서 개파 볼 때는 수장으로서 볼 때. 예. 민주당이 이 정도 되면 일단 그만해라. 비상대책에서 이게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선언은 해야 돼. 내부적으로 그런 개파가 약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예. 국민들 보시기에도 민주당이 노력하는구나. 음. 이런 대외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그만하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막 그 싸움질이 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최고위원 선임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 계속 번갈아가면서 권성동, 뭐 장재원 의원 뭐 돌아가면서 안철수 뭐 이렇게 계속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세요? 정진석 근데 부의장과도 그 싸우고 국민의힘이 있었고. 그런 모습 행태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이 저렇게 헛발질하니까 우리도 숨통이 있구나. 이게 지금 개가천선 지방선거까지 이 박살났으면 개가천선해야 되고 아.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국민의힘 저러고 국민의힘이 있으니까. 저런 행태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걸 보니까 희망이 있네. 왜 희망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대로 가도 되네. 마음이 해이해져요. 아하. 그 이준석 대표가요 예. 일정하게 기여한 점은 있습니다. 그 국민님 그러면 대다 보수 꼴통 뭐 아주 그냥 그 개파 수도 정치. 꼴통 뭐저 이렇게 아주 이렇게 별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예. 노인 꼰대당 뭐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런 풍토에서 30대 젊은이가 당 대표가 그렇죠. 된다는 것 자체만 해도 당의 문화를 바꾸는 거. 예. 그건 크게 기여한 점이 있어요. 음. 그런데 그걸로만 하면 좋은데 리더로서는 당 대표로서는 이 사람이 진짜 처음 해봐서 그런지 당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대표는요 리더가 되면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입은 닫고 마음은 열고 해야 되거든. 아. 말을 많이 안 해야 돼요. SNS도 하면 안 돼. 자주 그 사람 그거 살잖아. 아주. 그리고 중진들이 누가 뭐라 그러면 예, 아유, 선배님 잘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보면 돼. 그러면 더 이상 시비가 안 붙어. 예. 중진이 자기 듣기 싫은 소리만 하면 SNS. SNS에 올리고 뭐 그냥 말하고 뭐 달려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 대표하는 거에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싸움꾼이야 뭐야 이래 될 거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사람으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 이번에 안철수 리원 건도 그렇잖아요. 네. 최고위원. 최고위원 2명 추천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네. 그럼 추천할 때 요런 사람 추천해라고 합의도 안 했을 거고 예. 어쨌든 국민의 당에서. 당에서 2명 추천하면 받는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거야 추천하는 사람이 생각해서 추천하는 거지. 예? 상식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 측에.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자기가 생각해서 추천하면 실전 졸도 2명 받기로 해서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뭐 자격 따지고 뭐 따지고 할 게 뭐가 있냐 이거야.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도 사실은 본인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잖아요. 의원이지. 근데 여전히 국민의당 대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두석 아니면 어때 한 석이면 뭐 좌지우지도 못하는데. 그건 합의할 때 2명을 받기로 그러니까 했으니까. 너무 좀 쪼잔해 보여서 그래요. 2명을 받기로 했으니까 2명 추천하라니까 추천했을 것 아니요. 예. 그러면 받아버려야지 그걸 뭐 누굴 안 추천하는 받는다는데 거나. 뭐 그걸 굳이 또 둘을 받아야 되냐고. 하여튼 쪼잔한 사람들처럼 째째하고. 이렇게 그래서 보입니다. 내 말은 예. 안철수 의원도 네. 굳이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럼 추합부를 하면 내 추천 안 하겠다든지 뭐 딴 사람 그렇죠. 하겠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굳이 그 사람을 받으라는 것도 문제고 그 두 사람은 굳이 안 된다 하는 것도 문제고 아하. 이게 다 리더십인 문제예요. 아하. 그리고 20% 리더가 남았습니다. 되려면 말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리더가 되려면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 나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옳고 내가 하는 건 다 맞다. 남이 나를 비판하거나 뭐 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려 달려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넣어야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저 지도자의 덕목 중에 10초. 입은 열고 마음은
아니 마음을 입은 열어라. 닫고 마음을 열어라. 그게 아니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예, 두 분이 저희 출연진에게 지갑을 꼭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판 쓴소리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